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재 덕후 공PD입니다. 적당 덕후는 신년 특집으로 암이라는 큰 병에 걸렸지만 웃음과 여유를 잃지 않고 자신의 투병기를 에세이로 웹툰으로 만들며 희망을 놓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는 아주 담대하고 의연한 사람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의연한 사람의 기준 또는 자격은 무엇일까요? 괴로운 현실을 그대로 마주하는 용기에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 대부분은 그러지 못할 겁니다. 정말 괴로운 일, 고통과 마주하면 가장 손쉬운 방법인 외면을 택합니다. 못 본 채 한다고 고통이, 괴로움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을 고통과 괴로움이라면 그것의 얼굴이 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면 나도 그 고통과 괴로움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겁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의연하고 담대한 사람이겠죠. 어쩌면 목숨이 걸려있는 큰 병에 휩싸여도 미소를 잃지 않은 채 자신과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무엇이든 다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의연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만납니다. 적당히 좋아하며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의연한 김진방 기자님 또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제는 그 의연한 사람이라는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거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자꾸 주입식으로 네. 듣다 보니까 뭐 그럼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 반복학습은 정말 중요한 거고요. 그 연애할 때 흔히 쓰는 방법 아닙니까? 예, 넌 정말 예뻐. 귀여워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런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내가 적어도 저 사람한테 그런 느낌이겠구나 라면서 정말 예뻐지고 귀여운 경험을 했던 적이 있어서요. 네. 반복학습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반복학습이라고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그 기자시니까 그거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네. 과장과 거짓말의 차이. 그렇죠. 그렇죠. 과장은 말을 보태는 거고요. 그렇죠. 네. 거짓말은 이제 네. 팩트를 왜곡하는 거죠. 그렇죠. 거짓말은 그거잖아요. 0을 1이라 말하고 그렇죠. 1을 0이라 말하는 거고 과장은 그런 거잖아요. 7이 굉장히 큰 수다? 아니 1과 그렇죠. 1과 2랑 비교하면 큰 수 아닙니까? 네. 큰 수. 7은 너무 큰 수야. 네. 이 정도. 네. 그러니까 분명히 팩트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자, 진짜 오늘은 드디어 정말 인간 김진방, 기자 김진방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시간입니다. 네. 오늘 모신 이제 기자님은 또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정말 짧게 말씀드릴게요. 국가기관통신사에 기자로 활약하셨고 베이징 특파원을 무려 5년씩이나 하셨던 엘리트입니다. 슈퍼 엘리트. 여러분 엘리트. 그 언론사에서 해외 주재 그것도 중국이나 일본, 미국, 영국 이런 주요국의 특파원을 2년 이상 하는 사람은요. 그 회사에서 점 찍은 겁니다. 잘못 찍은 거죠 지금. 물론 이제 다 점 찍은 모두가 입원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죠. 네. 그런 엘리트 기자셨고요. 특종도 많이 하셨고요. 근데 지금 암이라는 큰 병에 걸리셔서 투병 일기를 쓰고 계시고 웹툰 죽음이 다가와도 괜찮아. 제목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죽음이 다가와도 괜찮아. 이게 본인이 아니면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네. 편집회의에서 잘린 제목이죠 이거 사실은. 본인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정말 정말 이게 편집자가 생각했다면 그 편집자 폐륜 아닙니까? 사이코패스. 예, 그렇죠. 정말 사이코패스지. 네. 아니 그렇게 책을 팔아먹고 싶냐? 그런 느낌이죠. 약간.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고요. 저희가 이제 김 기자님의 그동안의 투병 내용이나 그 웹툰 컨텐츠에 대한 이런 얘기는 어제 방송, 지난주 방송 한번 찾아보세요. 저희 팟빵에도 올라와 있고 너희튜브에도 다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2번 듣고 3번 들어주세요. 그리고 웹툰 죽음이 다가와도 괜찮아. 그리고 곧 출간될 에세이 죽음이 다가와도 괜찮아. 여러분 많이 주목해 주시고요. 드디어 오늘 인간 김진방, 환우 김진방이 아니죠. 인간 김진방, 기자 김진방에 집중해 보려 합니다. 사실은 저도 덕후라서 어떤 한 개개인의 사람됨, 배경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네. 그 덕후가 보통 집중하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기자님. 네.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네. 저도 그래요. 흔히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은 별로 집중되지 네,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편하게 한번 가볼게요. 단답형으로 우선 대답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나이가 내추럴 에이지 예, 41살이죠. 40살은 이게 지금 최근 바뀐 나이입니까 아니면 전통적인 코리안 트레디셔널 내추럴 에이지입니까? 트레디셔널 에이지고 네, 바뀐 나이는 40인 것 같아요. 만 40. 예, 40. 젊으시다. 40에 딱 이런 일을 겪었죠. 네, 사실. 이 병 걸리시기 전에 피지컬 에이지는 한 몇 세 정도였을까요? 피지컬 에이지는 60 이상이에요. 제가 이거는 뭐 그건 네. 화가 날 수 있어요. 여러 병이 있어가지고 네, 네. 제가 예, 저도 사실 피지컬 에이지가 굉장히 높았는데 최근에 그래서 죽어라고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운동해야 돼요. 예, 죽어라고.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에이지가 또 하나 있죠. 그렇죠. 예, 마인드 에이지. 네. 정신 연령은 정신 연령은 뭐 네. 저희 어머니 뭐 말씀으로는 인생 3회차 뭐 이런 얘기도 애늙은이 같다는 소리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그럼 한 인생 3회차니까 214일 정도? 근데 하는 짓을 보면은 네. 한심한 짓을 많이 해요, 제가. 오, 한심한 짓 어떤 거예요? 발랄한 이런 행위도 좀 이상한 행동이죠.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게 정상과 비정상이라기보다는 일단 빈도수가 현실계에서 네. 발생할 수 있는 빈도수가 낮은 일. 약간 똘끼 있는 행동을 좀 해요. 그러니까 저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걸 이제 이상하다, 정상과 비정상이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네. 안 맞고요. 보통 언론사의 엘리트 기자가 할 그런 법한 짓은 안 행동 하죠. 빈도에서 매우 벗어난 많이 벗어나 있어요. 많이 벗어난 것들이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당혹스러워하죠, 사람들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에 있는 그런 기자들 네.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저도 사실 뭐 네, 네. 크게 다르지 않아서요. 네, 그냥 예. 뭐 그래서 저는 이제 작전을 그렇게 짰어요. 아, 네. 나 이상하게 보이는 거를 어릴 때부터 깨닫고 아, 그럼 아예 캐릭터를 그쪽으로 가자. 아, 그냥 아예 아예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짓을 해도 이상해 보이지 않을 만큼 이상하게 다녀보자. 네. 뭐 외모도 하는 것도 패션도 모든 걸 다 그러면 더 이상 뭐 내가 이상한 짓을 해도 그게 아니라 뭐 쟤는 원래 그런 인간이니까 네, 맞아요. 라고 하지 않을까. 편해요. 남 눈치 좀 잘 안 보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렇죠. 네. 회사에서도 약간 좀 네. 포기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너무 멀쩡히 그 굉장히 방송하니까. 성실한 직장인들이 할 만한 법 일을 하면 또 사람들이 약간 또 감동하잖아요. 어색해하죠. 예. 특파원 땐 방송에 자주 나갔으니까 우리는 이제 팬 기자라고 하는데 특파원들은 이제 방송을 좀 해야 돼요. 그렇죠. 하셔야죠. 네, 그래서 나가면은 사람들이 되게 어색해요. 일단 기자 딕션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되게 딱딱하면서도 이렇게 격앙돼 있는 뭐 그쵸. 이런 거죠. 이렇게 네. 약간 하이톤으로 이렇게 찍어내리듯이. 한번 그것만 들어볼까요? 그 뭐가 맨 있어요? 마지막에 연합뉴스 뭐 그거요. 바이라인 붙잖아요. 그게 그거 한번 해주실래요? 뭐 구체구에서 연합뉴스 김진방입니다. 이상하다. 이상하죠. 그러네. 그러니까 식구들도 보면은 이상해. 텔레비 꺼버려요. 예, 갑자기 되게 어색해. 멀쩡한 기자처럼 네. 들렸어요. 근데 그 예. 어색한 거를 되게 똘끼 있게 하는 편이에요. 그 스튜디오 뭐 녹화도 가끔 그쵸. 가면 멀쩡하게 양복 네. 입고 나가서 그렇죠. 진지한 얘기하고 막 그렇죠. 그래요. 예, 네. 뭐 미중 관계 이야기하고. 그렇죠. 미중 관계 복잡한 그렇죠. 네. 어쨌건 기본적으로 그쵸. 외교 기자니까. 중국 전문가시긴 하니까요. 의외로 중국 일이 저는 사실 더 많이 들어옵니다. 먹는 거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네.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오래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대중에게 그냥 소셜 미디어에서 알려지기로 중국 요리 좋아하시고 이렇게 뭐 이상한 거 많이 하시는 이상한 기자인데 사실 본업은 중국 학회도 관계. 가고. 네,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시진핑 주석 인터뷰도 하시고 그렇죠. 공동 인터뷰는 기자회견이었죠. 아니고, 예, 기자회견 같은 걸 많이 네. 갔죠. 라운드긴 했지만 어쨌건 국내 기자단 네. 대표, 풀단 많이 대표로도 자주 참석하시고 그리고 김정은 추적도 굉장히 오래 하셨던. 그렇죠. 우리 김정은 위원장하고는 뭐 네. 동갑인데 네. 저는 되게 인연이라 생각하는데 잠깐만요.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기자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을까요? 알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뭐 그 바로 밑에 참모들은 뭐 너무나 잘 알죠. 자주 그쵸. 만났으니까. 자주 만나니까. 예. 그 수행원들이나 피해죠. 참모들하고는 좀 얘기를 해보신 거죠? 최선희 부장 같은 경우는 기분 좋을 때 이제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을 때는 아주 뭐 길게 얘기해 주세요. 여기서 최선희 부장이라는 건 북한의 외교부장이었던 그러니까 북한 외무부 장관이었던 그렇죠, 최선희 그렇죠. 부장을 말씀하시는 최선희 거고요. 부장이요. 야, 그 정도면 굉장히 파워 기자셨네요. 진실 틀림없이. 베이징 공항에서 취재하는데 네. 공항 취재가 좀 어려워요. 근데 저는 다행스럽게 전 직장이 공항이었어요.
그 공항 취재의 강점이 좀 있죠. 그렇군요. 보안 섹터가 어딘지 뭐 어디로 빠져나오는지 그게 중요하죠. 그런 걸 잘 알고 베이징 T3 공항이 인천공항을 비슷하게 벤치마킹해서 지었죠. 전 두 공항을 다 이잡듯이 다녔기 때문에 그렇죠. VIP 동선들 체크해 보면은 딱 나오죠. 그 공항의 특성이 나오죠. 그리고 당시 공항공사 다닐 때 인천공항공사를 다녔는데 그때 당시 이제 베이징 공항에서 계약을 했었죠. 그래서 그 수출하는 일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뭐 그 중남미도 그렇고 중동에도 큰 공항들 열 때마다 인천공항에도 최소한 자문을 많이 받아갔었죠. 베이징 공항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동기들아 잘 있니?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 기자님이 공항공사에도 계셨군요. 첫 직장이 거기였어요. 한 1년 다녔는데 공기업 체질이 아니어서 지금도 좀 후회가 되는데. 야, 그런 꿈의 직장을 그러니까 집에서 난리가 났죠. 아니 원래 다음 질문은 이제 고향하고 유년 시절이었는데 자연스럽게 직업으로 가보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지금 국가기반 통신사, 그 언론사 진짜 메이저죠. 그러니까 여러분 통신사가 어떤 역할이냐면요. 나라에서 지원금을 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서 먼저 기초 기사를 생산하고 각 언론사에 뿌리면 각 언론사가 그걸 추가 취재를 하든 받아 쓰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통신사의 역할이거든요. 저도 입사 면접 보러 가서 몰랐어요. 통신사라고 하길래 S땡, K땡, L땡 이런 데인 줄 알고 갔는데 농담으로 그랬어요. 아니 농담인데 실제로 몰랐어요. 로이터, AP 이런 건 알았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나? 우리나라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타이틀 붙은 게 보면 기간통신사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이라는 거는 항만, 도로, 인프라죠. 공항 이런 것처럼 미디어의 인프라. 요즘 느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누가 전해줍니까? 우크라이나 기간통신사가 정해요. 그렇죠. 만약에 그런 기간통신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하면 철저하게 유린당합니다. 맞습니다. 언론전에서.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그 북한 이슈를 디테일하게 다루는 이유는 일본이나 미국은 자기네 입장에서만 북한 이슈를 다뤄왔어요. 그렇죠. 근데 베이징에 나가서 제가 느꼈던 거는 공항 취재하는 매체가 일본 9개 매체, 한국 우리 회사 하나예요. 아 그렇군요. 슬프죠. 사실 옛날에 보면은 북한 뉴스 보면 뭐 교도통신에 따르면 AP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코미디예요. 그게 우리나라 일인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조금 기자로서 좀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대한민국 헌법에도 헌법에도 북한은 미수복 영토입니다. 그럼요. 그렇게 보면은 기간 통신사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쵸. 입사하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입사하고. 웃기죠. 북한 내용을 우리가 교도통신을 통해서 들어야 돼. 이게 무슨 코미디야. 진짜 알자지라라든지 이런 유명 통신사들 왜 나중에 생겨났냐면 걸프전 때 그렇죠. 다 미국의 입장에서 나가죠. 그런 걸 보면은 국가 비상사태가 터질 때 진가를 발휘하죠. 사실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다고 할 수 있지만 유지를 해야 되는. 아니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공영방송사도 필요가 없죠. 그렇죠. 공영방송사가 필요한 거는 말 그대로 권력에도 아부 안 해도 되고 자본에도 눈치를 안 봐도 되는 광고를 안 받으니까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제 공익적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공영방송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지탄을 받는 이유는 너무나 잘 알아요. 왜 지탄을 받는지 우리가 지금 정치 얘기를 하는 건 알 아닌 수는 거니까요. 없으니까. 아무튼 이제 다시 그 얘기로 돌아가서요. 그러면 처음부터 바로 사회생활을 그 통신사의 기자로 시작하신 건 아니고 공항공사에서 시작을 했어요. 아니 공항공사가 들어가기도 굉장히 빡세지 않습니까? 그 좀 스토리가 있는데 3학년 2학기 때 대학 3학년 2학기 때 우리 학교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외국 학교에서 3학년 2학기 때 합격을 하면 4학년을 석사 1학년으로 다니고 저는 베이징대였어요. 2년을 베이징대에서 하면 양쪽 학교에 학위가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중국 정부 장학생 프로그램이라고 학교에서 한 해 한 명 정도 해주는 한 명만 일종의 그 풀브라이트 장학금 같은 거네요. 약간 그런 건데 그게 딱 된 거예요. 저희 어머니의 평생의 소원이 우리 아들의 그 명문대지다. 제가 나온 학교도 명문대지만 정말 이제 세계적인 대학이죠. 베이징대, 북경대. 베이징대 이제 경제학과에 제가 주제 넘게 합격을 합니다. 오, 엘리트다. 너무 기뻐서 그날 바로 버스를 타고 집에 내려가요. 부모님한테 말 안 하고 전북 익산. 내려가서 문을 발칵 열고 딱 들어가면서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처럼 엄마 나 드디어 베이징대에 합격했어. 석사에 나가야 될 것 같아. 뭐 매달 50만 원씩 주고 집을 준대. 딱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와 나는 약간 태그팀처럼 레슬링 그 서로의 눈빛만 보면 대충 알아요.
0.2, 3초 정도의 살짝의 흔들림이 있고 기뻐하시더라고요. 돈이 들어갈까 봐 걱정하신 건가요? 약간 그러시길래 네. 그리고 하지만 정말 찰나였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아들이 드디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나 보다. 뭐 밥을 차려주시고 저는 다 클 때까지 방이 없어가지고 그 부모님하고 같이 안방에서 잤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근데 고등학교 내내 기숙사에 있어서 뭐 음. 그러긴 했지만 대학교 때는 서울에 있었고 밤에 잠을 자는데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방아, 왜? 엄마가 이제 조금 힘들다. 그런 말씀하세요. 뭐가 힘들어? 네가 좀 돈을 좀 벌어서 잠깐만요. 이게 지금 얘기 스토리가 그러면 약간 국경대를 포기하고 취업을 그러니까 해야 우리 되는... 어머니가 제가 우리 어머니가 그 말씀을 하게 한 게 너무 죄송했어요.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학업에 대한 그 네. 열망이 강하셔서 누구보다도 그걸 바랬을 텐데 이제 힘에 붙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이 붙이냐면 그래서 아니 엄마 그 매달 장학금도 주고 집도 마련해 주니까 가서 난 공부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학비는 걱정이 없는데 집에 생활비를 좀 보태야 근데 이제 되는... 어머니 말씀은 엄마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의 생활비를 좀 보태려면 약간 너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갑자기 대학원 너가 지금 유학 가서 공부를 하면은 집에 돈을 보내지 못하지 않느냐.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좀 당황스러웠던 게 네. 당연히 25세 대학교 1학년을 그때 다녔다고 했잖아요. 당연히 박사까지 한다고 생각을 하고 간 거예요. 이제 일하는 게 너무 지긋지긋하니까 뭐가 됐든 박사를 하겠다. 종교 철학이 너무 하고 싶었으니까. 종교 철학이요? 종교 철학을. 잠깐만요. 지금 되게 종교 철학을. 대학교는 그 중국어과로 갔는데 지나가셨는데 종교 철학 잘 아시잖아요. 본과와 상관없이 지나갈 수 있죠. 네, 대학원에. 그건 그렇지만. 네, 근데 이제 뭐 돈이 없으니까 일단 베이징대 경제학과 지원을 했고 박사는 어쨌든 종교 철학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저는 있었는데 네. 어머니한테 상의해 본 적이 없죠. 늘 그쵸? 같은 한 마음이라 생각했으니까. 근데 어머니가 딱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하고 이렇게 옆을 보니까 어머니가 많이 늙어 계셨어요. 그때 보니까 됐다. 이 정도면 됐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취직 준비를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HSK도 안 봤지. HSK란 한어 스위핑 평가라고 중국어 그 수준 평가, 토익 같은 거예요. 중국어에.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토익이고 일본어는 JPT 뭐 그런 거 개념이군요. 근데 저는 우리 과인데도 그걸 안 봤어요. 고급을. 그 중국어과신데 그걸 안 봤다고요? 고급을 안 봤죠. 맨 학교 생활을 좀 방탕하게. 아니 했어요. 그 학교가 그렇게 학생들을 설렁설렁하게 하지 않을 그쵸, 텐데요. 중급 정도만 봐놨죠. 고급은 안 보고 우리 학교는 무조건 고급을 요구하니까 그러니까. 중급만 봐놓고 늘 뭐 도서관에서 책 읽거나 시청각실이라고 옛날에 있었습니다. 요즘 VOD가 있어서 안 하는데 네. DVD 영화 있죠, 보거나 있죠. 네. 시립미술관 가서 전시 보거나 뭐 시안 가가지고 공연 보거나 이게 제 주 술 먹고 네. 저녁에 돈은 좀 있었으니까 기숙사에서 술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음주 금지예요 기숙사. 사감 선생님이 너 이런 식으로 하면 너 진짜 다맞게 그렇게 3학기를 버텼어요. 제가. 네. 술을 너무 많이 먹어. 방 검사할 때마다 술병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근데 늘 그렇게 지내다가 대학원 간다고 생각했으니까 제 전공을 좀 등한시했죠. 근데 갑자기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취업 공부를 하셔야 되는 3학 2학기 때 바로 이제 그 다음날 올라갔어요. 네. 뭐 어떻게 이제 해야 되니까 토익 학원 등록하고. 그때까지 토익도 안 봤던 또 거예요? 한 번도 안 봤어. 단기로 뭐 한자 시험 따고 뭐 HSK야 뭐 아이고. 따고 뭐 그렇게 계속 방학이 이제 새 학기 시작되기 전에 막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하고 이제 4학년 1학기 때부터 구직을 했죠. 근데 다행인 건 제 살아온 스토리가 네. 약간 그 저희가 베이비붐 세대잖아요. 그 베이비붐 세대들이 원하는 이렇게 좀 눈물 나는 그 성장 스토리가 있으니까 회사에 합격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일단 자기소개서가 자소서가 너무 다 이렇게... 기가 막혀요. 그냥 대충 뭐 25세 대학교 1학년에 들어왔습니다. 첫 문장부터 합격. 눈에 들어오네. 첫 문장부터. 아니 대부분 그쵸. 중견사원이셨으니까 인사팀에 좀 파견 가서 신입사원들 이런 거 다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다 천편일률. 뭐 유복한 가정에 태어나거나 아니면 뭐 부모님 그런 뭐, 거잖아요. 뭐 자유로운 부모님과 뭐 이남 일녀 가정. 그냥 너무나 그냥 쌀로 밥 짓는 얘기. 저는 그때부터도 약간 어그로 끄는 기자적 특성이 있었는지 스타트를 늘 그걸로 이제 25세
뭐 대학교 1학년에 다녔고 끝까지 안 읽어 볼 수가 없는 네, 그렇죠. 이제 자소서네요. 끝까지 이제 딱 그걸 이제 네. 훅으로 걸어서 끝에까지 딱 읽으면 감독관님들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뽑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정도면은 제가 볼 때 뽑죠. 임원 면접까지는 무조건 프리패스입니다. 프리패스였죠. 예. 그러니까 임원 면접 가서도 일어나서 갑자기 그 면접 보는 임원의 네. 뺨을 때리지 않는 이상이야. 근데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긴 있어요. 근데 네. 그래서 이제 뭐 금융 쪽에서는 농땡 네. 합격을 하고 언론계에서는 네. M 땡땡 PD 최종에 네. 갔고 공기업 중에서는 공항공사. 공항공사에 합격을 했어요. 공항공사도 그때 인천공항공사였을 그렇죠. 거 아닙니까? 인천공항공사 합격을 했는데 한국공항공사 중에서 최고. 네, 근데 그때 이제 저 종교철학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그쪽 전공을 준비하는 학생들 보면은 구라빨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때 이제 막 기업들에서 논술 시험을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필기는 엉망인데 네. 저 언론사 거의 뭐 오타가 한 40개 이상 나왔어요. 근데 네. 그냥 내용으로 이제 막 때려 박는 거죠. 뭐 아까 덕후 이 방송이 덕후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클래식, 뭐 메탈, 재즈 뭐 이런 것도 많이 듣고 이래서 논술에다 BGM을 깔았어요. 당시에 소제목을 달고 네. BGM도 그냥 까는 게 아니라 네. 카라얀의 뭐 배트맨 9번 몇 그걸- 악장 몇 분에 몇 번 그걸 다 리듬 속도에 맞춰서 그걸 텍스트로 텍스트화해서 냈죠. 쓰셨다고요? MBC 시험 볼 때도 그랬고 와, 뽑히겠는데 그 정도면? 그 정도면 네. 재미가 없어도 뽑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약간 공감각적 심상의 논술 시험을 봤죠. 그러니까 이제 네, 네. 뽑아주시더라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인천공항에 들어갔어요. 4학년 공항공사. 2학기 때 야. 학교를 안 다녔어요. 마지막 학기. 안 다니셔도 되죠. 공항공사. 왜냐하면 이제 그 빨리 오라고 하니까 그쵸, 회사에 그쵸. 취직을 했죠. 근데 그렇게 어머니 되게 대단한- 좋아하셨어요. 아니 당연하죠. 공항공사하면 지금 그러니까 뭐 누가 봐도 꿈에 그리던 직장 1, 2순위에 꼭 들어가는 회사잖아요. 정말 좋은 회사예요. 지금 생각해도 돌아가고 싶어요. 지금, 내가 왜 지금- 그랬을까? 지금 Y통신사 여러분 이 방송을 네. 듣고 계시면 네. 네. 근데 여러분. 거기는 왜 1년 만에 그만두신 겁니까? 적성이 좀 안 맞더라고요. 사실은 9 to 6를 하는 회사였는데 너무 훌륭한 회사예요. 개인 뭐 1인당 매출도 어마어마한 회사고 그렇죠. 예. 정규직 직원이 680명이었어요. 저 때. 아 생각보다 많지는 않군요. 많지 않죠. 음. 공사 직원들은. 그러니까 근데 매출이 뭐 거의 1조 가까이 넘는 회사였어요. 여기 인천공항이 음. 그 수입이 거기다 제일 많이 나오죠. 면세점에서. 면세점하고 예. 네. 공항이 또 잘 지어져서 뭐 이과분들 아시겠지만 토목 쪽은 뭐 거의 퍼펙트한 퍼펙트하죠. 시설이었죠. 하바롭스크 공항이 음. 인천공항 토목팀이 나가서 설계를 했어요. 그 그렇군요. 정도로. 저 입사했을 때 이미 네. 프로젝트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세계적 공항 기준으로 봐도 공항 이용료가 그렇게 높은 편은 또 아니에요. 그 시설이 비우면. 제가 좀 덕후잖아요. 네. 그 비행기가 한 번씩 와요. 그 무슨 비행기요? 디스커버리 하늘에다 날려주는 비행기 있죠. 큰 거, 엄청 큰 거. 우주왕복선 태워가지고 되게 중요해요.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 그거를 예. 성층권에 띄워주는 비행기 엄청 크거든요. 제일 큰 거는 이제 그 구소련에서 만들어서 그걸. 러시아만 걔가 한 번씩 오는데 아, 그 친구는 아무 공항에나 못 내려요. 못 내리죠. 이쪽에 올 때는 음. 인천공항에 내려서 그 구경하러 갑니다. 그 활주로 지금 4개 쓰잖아요. 네. 5개 만들고 있고 네. 1, 2, 3, 4 다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만일 것 그때 같은데 거 하나. 하나였던 것 하나만 같아요. 두 개일 그리고 것 그거 같은데. 왔다고 하면 막 구경 나왔어요. 그렇죠. 엄청 커요. 그 티라노사우루스가 살아있다면 그만할 것 같을 정도로. 맞아요. 그거 되게 덕후여서 그걸 너무 재밌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공항이 다 똑같은 공항이 아니고 사실 등급이 있죠. 우리나라 공항도 마찬가지고 그걸 이제 카테고리 1, 2, 3 나누기도 하고 맞아요. 보잉 747 같은 큰 거 말고요. 네. 보잉에서는 777, 네. 37 그 비행기도 약간 중대형 기차인데 네. A380 A380. 저 그쵸. 있을 때 A380. A380 엄청나게 큰 비행기잖아요. 그래서 애기 같아요. 일본, 그 비행기 옆에 그쵸. 있어요. 일본이나 중국 공항 어지간한데 지방 못 중소공항에는 내려. B777도 못 내립니다. 맞아요. 747은 말할 것도 없고 380은 언감생심이지 380은 활주로 길이가 짧아서 안 돼요. 너무 재밌게 다녔는데 네. 한 6개월 정도 OJT가 끝나면서 덕후적 흥미가 떨어지면서 그렇군요. 힘들었어요. 그냥 너무 재밌고 좋은데 영종도에 있다 보니까 좀 외롭기도 하고 아니 영종도 밀물 재밌는 거 썰물만 많은데. 밀물 썰물만 네. 왔다 갔다 하고 네. 그냥 퇴근하고 이제 딱히 뭐 자기 개발도 하긴 하는데 네. 그게 좀 알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기자님 예.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예. 탈출하셔서 추노하셔서 예. 통신사에 간 얘기는 우리가 2부 때로 가야 돼요. 한번 하시죠. 네. 예. 시간 진짜 금방 가죠. 반도 못했네.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다쿠 OBS 라디오. 정말 멋진 남자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추노했어요. 세상에. 제가 그 강연 주제 중에 보면 네. 저기 진로 특강이라는 게 있잖아요. 있죠. 이런 스펙 때문에 네. 진로 특강을 엄청 많이 했어요. 비결을 알려달라는데 비결이 뭡니까? 그럼 저처럼 도대체? 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애들한테. 그래서 그냥 늘 가면은 너무 평탄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얘들아 너희가 자소서에 쓸 그렇지. 불행이 좀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늘 야 에베레스트라도 한번 올라갔다 와. 이렇게 제가 늘 너무 없으면 그거라도 한번 갔다 오면 어떨까. 네. 경험을 좀 만들면. 네. 그래서 진로 특강 강의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뭐 스펙만 보고 연락이 오시는데 막상 들어보면 아 저렇게까지 살 수는 없는데. 아, 저 사람 하는 대로 애들한테 했다가 애들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건 명확하죠. 인천공항도 들어가고 언론사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는데 거기서 언론사 들어가고. 바로 네. 이직했고 아니 그 언론사 바로 이직하신 거예요? 그게 신기하네요. 다니면서 시험 봤죠. 아니 근데 이 언론사 시험도 어렵죠. 예 상식도 생각보다 출제 범위가 어디인지를 모르니까 다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기자니까 논술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논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덕후스럽게 제가 많이 썼죠. 아니 그 기자는 그렇게 안 뽑히지 않나요? 예. PD라면 모를까 기자는 안 될 것 같은데. 안 뽑히는데 네, 그 인사팀 분들이 공항공사 갔을 때 실제 들은 얘기예요. 네. 제 동기들이 한 10명 돼요. 10명, 뭐 한 해 많이 안 뽑아요. 그때 경쟁률이 533대 1이어서 533이라고 불렀어요. 선배들이 우리를. 아, 533. 533대 1을 뚫고 왔다. 그러면서 저한테 늘 그러셨어요. 다른 친구들은 뭐 삼수한 친구도 있고 그 직장을 그렇게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공항 덕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뽑아본 거예요. 엉망이죠. 그 입사 시험 보면은 엉망이에요. 공항에 대한 지식도 하나도 없고. 근데 이제 자소서 그걸로 이제 뚫고 들어와서 논술로 이제 발라서 그 이를테면 약간 항공기 덕후 공항 덕후들 하나 사이에 뽑아놓은 교란종 같은 느낌이었군요. 약간 그렇게 연합도 뽑은 이유가 명확해요. 제가 정말 이건 안 뽑을 수 없어. 제가 그때 결혼을 한 때예요. 1차 시험 뭐 상식 시험 뭐 상식은 좀 있었으니까 합격. 2차 실무 시험 하나도 모르죠. 기사 작성 뭐 할 줄도 모르고. 근데 그냥 꾸역꾸역 어떻게 합격. 잠깐만 이게 우당탕 넘어갈 게 아니라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모르는데 합격을 해요? 어떻게? 그냥 어떻게 합격을 했어요. 근데 우리 회사는 또 독특한 게 특판 많다 보니까 영어 그 번역을 시켜요. 한영, 영한 번역. 영한 번역은 어떻게 했는데 네. 한영 번역 저 영어 너무 못하거든요. 영어 공부 따로 안 하셨죠? 진짜. 한영 번역을 거의 100지로 냈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100지로 냈는데 통과됐다고요? 운빨이죠. 그거는 약간 그래서 필기 시험하고 같이 이제 점수 합산된 것도 있고 그 심정 그러니까 뭐 알죠. 100지나 뭐 써내내나 비슷했겠죠. 그거 근데 제가 잠깐 부연 설명하자면 저도 이제 김 기자님이 나온 학교 출신이긴 한데 제가 거기 그 통역대학원이라고 동시 우리는 통대라 부르잖아요. 통대라고 그러죠. 예, 동시 통역대학원을 잠깐 들어갈까 하는 헛된 망상을 잠깐 가졌다가 거기 이제 시험 레벨과 들어오는 학생들의 레벨을 보고서 어마어마. 이 차라리 외모고시가 쉽겠는데? 예. 라는 생각. 아니 외모고시가 쉽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정도. 네, 그 정도 레벨인 친구들이라 생각보다 정말 어렵습니다. 일단 이 캐릭터를 한번 보고는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까지 어떻게 이제 끄집어 올려놨는데 이제 뽑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뭡니까? 중간에 네. 전형 중간에 결혼을 해요. 제가 전형 중간에 아니 전혀 중간에 결혼을 하는데 그게 왜 뽑아야 되는 이유죠? 신혼여행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갔죠. 또 어딜 갔냐면 프랑스하고 스위스를 갑니다. 공항공사니까 뭐 그때는 공항공사 퇴사 전이셨군요. 퇴사를 안 하고 시험을 봤죠. 오케이. 그래서 프랑스 일정을 마치고 네. 당연히 떨어졌을 줄 알고 메일 확인도 안 하고 이제 신혼여행을 간 거예요. 네. 알프스 가신 분 알지만 알프스 밑에 호텔에서 묵잖아요. 네. 그 호텔에 보면 비즈니스 센터라는 게 있잖아요. 있죠. 거기 가서 이제 혹시 몰라가지고 만에 하나. 이메일을 확인을 한 거예요. 네. 공항공사 이메일. 그걸 또 패기 있게 회사 이메일을 썼어 거기서. 근데 들어가서 확인했는데 합격하셨습니다. 최종 면접 오라고. 최종 다음 날 네. 몇 시까지 면접을 보러 오라고 써 있는 건데 이미 며칠 전에 왔는데 결혼하고 뭐 하느라고 체크를 못 한 거예요.
그 이미 최종 면접이 끝난 거예요? 아니요. 그 다음 날. 바로 다음 날. 그리고 이제 와이프한테 붙었는데 어떻게 할래? 잠깐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스위스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 다음 날 한국에 가야 돼. 네. 한 18시간 정도 남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서 저는 이제 저는 불가능한데? 약간 좀 쿨한 편이라 네. 다른 회사를 보지 뭐 하고 그냥 가지 말자 이랬는데 와이프가 당신 아는데 네. 안 다닐 것 같다는 거야. 인천공항공사를. 그 좋은 회사를 안 다닐 것 같으니까 갑시다 이러더라고. 아직 신혼여행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 중간이에요. 프랑스 일정만 끝났어. 9박 10일인데 네. 4박 5일 끝났을 때. 아내분도 대단한 분이시네요. 더 웃긴 거야. 혼자라도 갔다 올래? 나 혼자 간다고. 그랬더니 아니 신혼여행 그 패키지로 왔는데 아니 뭐 싸우자는 뭐 이혼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 뭐 혼자 있어 그냥 같이 가 해서 제가 또 공항공사였잖아요. 네네. 티켓을 하나 좀 구해달라고 했어요. 바꿔달라고. 바꿔서 새벽에 일어나서 그쵸. 일단 쥐리에서는 직항이 없겠구나 인천까지. 네, 두바이 거쳐서 왔어요. 네. 근데 기자님 쥐리에서 인천까지 가장 빨리 오려면 프랑크푸르트 아닌가요? 근데 모르겠어요. 두바이에서 왔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제일 빠를 것 같은데. 뭐 하여튼 그 상황에서 네네. 제일 빠른 걸로 와서 아침에 딱 내려왔는데 옷이 없잖아요. 면접복이. 아 신혼여행 차림이니까. 그래서 네. 예복 있잖아요. 예복. 결혼할 때 입은 거. 예복을 입고 최종 면접을 우리 때만 해도 신혼여행을 바로 당일날 갔잖아요. 아침에 공항에 내려서 와이프는 제 영종도 오피스텔로 가고 네. 저는 이제 광화문으로 군사로 가셨구나. 딱 가서 이제 뭐 면접 잘 봤어요. 통신사 뭔지도 잘 모르고 이제 네. 갔으니까 네. 그 질문하더라고요. 통신사가 뭔지는 아냐? 네. 머리가 하얀해져. 통신사요? 잠을 못 자가지고. 통신사가 이제 좀 한번 거기서 또 개그 욕심 한번 웃겨보려고 SK 뭐 그런 건가요? 막 괜히 어색한 분위기 싸겠는데? 분위기 이상했죠. 예. 왜 그 회사를 그만두고 여기를 오려고 하냐? 그러니까. 안 올 것 같다. 뽑기가 힘들다. 근데 거기서 지금 신혼여행 중에 돌아왔다는 말씀하신 겁니까? 분위기 안 좋고 이제 끝나려고 하는데 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는 거예요. 네. 사실은 신혼여행 중에 스위스에서 돌아왔다. 거기에 이제 속아가지고 거기서 뻑이 갔겠구나. 거기서 얘는 진짜 그만두고 일진이다. 오겠구나. 필기부터 뭐 이런 성적 엉망이지만 능력이 출중해봐야 신입사원들은 별로 출중하지 않아요. 아유 도찐기증이고요. 그냥 충성심이 중요하잖아요. 진의 기준에 출중한 거지. 그래서 되게 드라마틱하게. 야, 그 두구두구도 한 인사팀에서 몇 년, 10년 넘게 레전설이겠네요. 그 몇 개에 뽑은 네. 누가 최종 면접에 신혼여행 중에 신혼여행 중간에 온 포기하고 거는 뭐 돌아왔다. 아직도 이건 뭐 팩트라. 그러니까 그때 와이프도 대단했던 것 같고. 야,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언론사 합격하려면 그 정도 히스토리 있어야 되는. 제가 봤을 때는 뭐 해줄 말이 없어요. 진로 특강 가서도 그렇다고 신혼여행 뭐 그렇다고 신혼여행 포기하고 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신혼여행 포기해야 된다. 신혼여행 절반 포기했을 때 그 나머지 금액들 다 그냥 매몰 비용 아닙니까? 매몰 비용뿐만 아니라 그 알프스에 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아직도 못 가봤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라도 한번 꼭 지난 시간에 왜 치료를 할지 어디 여행을 갈지 네. 했을 때 알프스에 갈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때 한이 맺히셨구나. 그렇죠. 좀 한이 맺혔죠. 아무튼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이직에 대한 거는. 근데 그렇군요. 왔더니 9 to 6였는데 네. 422 정도 됐죠. 일단은 수습 때는 당연히 그 야, 사회 진짜 냉탕에 있다가 온탕 네. 열탕에 왔는데 당연히, 잠을 한 3-4시간밖에 못 자니까. 당연히 사입으로 시작하셨을 네. 거고 아우. 그럼 이제 흔히 사스마리라고 그냥 돌리기 시작하면 네. 경찰서에서 맨날 자고. 네, 무슨 그랬어요. 정신이 있습니까? 당연하죠. 네. 그거야. 괜히 그랬을 왔다라는 생각을 한 3일 만에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누를 수 없고. 그렇다고 인천 공항공사보다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리고 당연히 기자 경험을 그 전에 생각을 안 해보셨을 테니까. 처음 해보니까 전 사실 우리 회사에 연합뉴스 땡땡이라는 방송국이 있어서 네. 거기 PD를 하려고 사실 기자로 입사를 했던 거예요. 근데 전혀 다른 거였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겠네. 우리가 생각하는 PD가 그런 이게 연출 PD는 그러니까 아니었던 뉴스 거예요. 뉴스 PD는 네. 그리고 전혀. 이제 가서 저 혼자 고생 진짜 기자하고 PD는 좀 다르거든요. 또 PD 고생과 또 기자 고생은 좀 결이 다르잖아요. 그렇겠죠. 뭐 네, PD를 당연히. 지망했던 애가 거기에 가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괴리감이 있어요. 김 기자님과 얘기를 하면 들은들도 신기해요. 그러니까 딱히 기자 생활을 꿈꾼 것도 아니고 그쵸. 기자 준비를 하신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근데 또 기자로 특종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가장 기억에 남는 특종은 어떤 겁니까? 일단 뭐 김정은 역시 위원장 김정은? 특종이 뭐 기자 생활하면서는 제일 뭐 특종이라고 기자들끼리 막 하는데 사실 일반 분들은 잘 몰라요. 그냥 우리끼리만 뭐 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 아이, 그렇게 따지면 청룡영화제 그 남우주연 그렇죠. 여우주연 받는 것도 세상을 아는 사람은 흔드는 압니다. 특종은 뭐 못했고 아유 기자님 그냥 뭐 우리 이런 얼마 정도 전에 우리 드디어 빌보드 상 받았잖아요. 한국 그래요? 아티스트들이. 어. 근데 누가 받았는지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냥 저도 뭐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특종이라고 생각하는 건 네. 늘 우리가 북한 보도할 때 보면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렇게 많이 하고 AP에 따르면 많이 그쵸. 했었잖아요. 네. 로이터에 따르면 네. 제가 썼던 특종이 로이터 애들이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도 애들이 오, 연합뉴스에 따르면 멋있다. 예. 나간 거를 네. 지금도 캡처해서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일본 매체들이 메이저예요. 베이징 공항에서는. 그래서 거의 한 2년 정도 일본 잘하시니까 신인이라고 해요. 일본에서는 어떤 신진. 필드에 누가 나오면 신진. 신진인데 저를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맨날 골탕 먹이고 물 먹이고 안 알려주고 그거를 한 1년 반을 지켜봐요. 그게 한국인이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 1년 반 정도 어떤 매체에서 와도 그 기자를 골탕 그 먹여요. 악습이야. 없어져야 악습이긴 한데 돼. 왜 그러는지 알아요. 네, 알긴 얘를 하는데. 우리 바운더리로 넣었을 예. 때 얘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거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테스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5년을 했잖아요. 제가 나올 때쯤 제가 최고 참이에요. 당연하죠. 제가 앞장서서 이지메, 예, 우리 괴롭혀야지. NHK, 교도 뭐 이런 친구들 음. 골탕 많이 먹였죠. 일본 기업 문화가 재밌는 게 그러니까 이름 부르기 전에 그 회사 이름으로 많이 맞아요, 부르지는 맞아요. 일단 뭐 회사가 KBS면 KBS상 뭐 이렇게 부르고 그렇죠. 그렇게 많이 해서 네, 그런 식으로 많이 부르죠. 나중에 제가 제일 고인물이 돼가지고 저의 주도하에 모든 괴롭힘 막 물먹이고 저기에 와 있다고 막 거짓말하고 막 가요 막 그 네. 친구는 신인이니까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끼리는 다 여기 9명은 예. 이쪽에 있고 예. 그런 뭐, 짓을 많이 했어요. 예, 그 뭐 괴롭힘의 정도가 아주 그렇게 수준 높은 건 아니었거든요. 아, 예, 근데 1차적인 그게 좀 괴롭힘. 힘들어요. 그게 왜냐면 당연하죠. 물 먹으면 당연하죠. 다른 9개 매체 나오는데 보도가 안 되면은 그 진짜 사대기 아시잖아요. 아, 그 기자들 막 당연하죠. 식은땀 나고 현장 나갔는데 그럼요. 물 먹었어. 우리 물 먹었다고 하는데 난리가 나는데 물을 한 처음 신이 너무 한 10대 번 먹이죠 우리가. 먹어야죠. 뭐 일부러. 그러면서 그런 거지. 뭐. 그러면서 그런 거지. 뭐. 맞아요. 아 근데 진짜 일본 매체 기자들한테 맨날 커피 사다 달라고 처음엔 커피도 안 받아줘요. 그쵸. 사고 가면. 음. 한 1년 반을 꾸준히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하니까 어느 순간 이제 받아주고 같이 동료가 됐죠. 그렇죠. 아, 그거 너무 많이 배웠어요. 저도 일본 친구들하고 일 되게 많이 해봤는데 그 중국 친구들하고 일 많이 해봤고요. 그러니까 국제 공동 제작을 보통 PD보다는 좀 많이 해봤을 거예요. 오.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특징이 지나고 나니까 네. 역시 서양식 사고와 동양식 사고로 굉장히 차이 나는데 그나마 일본 한중일 삼국에 일하는 스타일을 비교해 보자면 우리하고 일본이 공통점이 좀 있고 맞아요. 중국은 우리랑 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많이 나죠.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지 진짜 모르겠고 맞아요. 근데 일본은 친해지긴 힘든데 어쨌건 친해지고 약속을 잡으면 그거는 좀 지키는 경향이 맞아요. 있고 지금도 뭐 나가노상 잘 계신가요? NHK 우리 나가노상 같이 고생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저 이제 중국 경험은 많지 않지만 중국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진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맞아요. 약속을 분명히 했는데 맞아요. 약속대로 진행이 안 된다거나 맞아요. 약속을 안 했는데 더 잘해준다거나 네 맞아요. 뭐 진짜 종을 못 잡겠다. 그런데 이제 중국 특파원까지는 어떻게 발탁이 되신 겁니까? 그거 되게 엘리트 코스잖아요. 막내 때 사건 기자 저는 좀 오래 했는데 지방에서 기자를 생활을 해가지고 네. 그 서울에서 이제 본사에서 기자 생활을 하면은 한 사건 기자 길게 봐야 한 2년 정도 해요. 그렇죠. 네. 근데 지역에서 하면은 이제 막내 올 때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고. 막내가 둘은 와야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6년 했죠. 아이고. 이제 그 기간에 이제 뭐 기자상도 좀 타고 대학교 하나를 제가 공중분해 시킨 게 하나 있어요. 아 지역 학교를 그냥 네, 없애셨군요. 하나 없앤 게 있고 그걸로 네. 이제 탔고 그 뒤에 이제 좀 슬픈 사건이죠. 그 세월호 때 이제 좀 파견을 나가서 고생을 좀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조금 이제 업무 능력이 그래도 괜찮다. 라는 평을 받았고 일단 이전 이력 그 인천공항공사에서 해외 사업팀에 있었던 이력 중국어 전공했던 이력 그런 것들이 이제 인사팀에서 좀 반영이 돼서 특파원을 가게 됐는데 너무 큰 데로 처음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물밑 연차도 낮은 데 작업이 갔어요. 보통 베이징 특파원 정도라 그러면 노리는 분들 선배들 되게 많았을 거잖아요. 당시에는 좀 있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없는데 있고. 어쨌건 왜냐면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전공했다는 게 기자가 많지 않으니까. 아니 근데 그런 그 와이뉴스 같은 경우라면은
중국 유학 출신 기자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없어요. 아 그래요? 중국어 하면은 우리 때만 해도 다 뭐 상사나 이런데 다 취직돼서 나갔기 때문에 굳이 언론 시험을 뚫고 거기까지 올 필요는 없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냥 저같이 좀 특이 이력이었고 더군다나 그러니까 신혼여행을 포기하고 먼저 보러 왔는데 그런 것도 있었고 그냥 네. 기자 일을 좀 그냥 그럭저럭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중국어를 하는 기자니까 되게 어린 나이에 6년 차 끝에 갔으니까. 오, 그 진짜 진짜 그러니까 아니, 어린 보통 해외 특파원 15년 주제는 차 그쵸 정도 그쵸. 되죠. 예, 적어도 뭐 차장과 네, 부장 차장님쯤. 중간 사이 연차잖아요. 대부분 다. 맞아요. 우와. 그래서 일찍 갔죠. 뭐 아니 혹시 뭐 누구 실세에게 잘 보이시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어디 뭐 그냥 라인이거나 전주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들으면 그냥 들을수록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 들으면 들을수록 운치 놀라운 기사. 얘기. 아니 운치 저는 기사. 이제 약간 이렇게 그 메이저 언론사들에서 해외 주재 특파원 그리고 저는 주요국 주요 도시 특파원으로 가는 건 약간 사내 정치의 일환이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쵸. 아무리 어쩌네 저쩌네 예, 해도 예, 예. 그래서 또 그렇게 또 이제 우리 쪽 업계용으로는 짜오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걸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그런 건 아닌가. 아니었어요. 그냥 일만 열심히 하는. 그렇군요. 성실하긴 했어요.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김 기자님이나 저같이 그러니까 주목받기 쉬운 그러니까 행동이나 하는 아웃풋들이 주목받기 쉬운 사람은 고도로 근면 성실해야 됩니다. 괜히 조금만 튀어도. 네, 그것까지 아니면 네, 요거도 먹으니까. 예, 트집 잡혀서 박살나기 제일 좋은 거니까. 현역 기자 생활은 지금 휴직 중이시긴 한데 다시 네. 그럼 복귀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건강이 이제 좀 허락을 해야 되는데 네. 기자 일이 좀 체력이 좀 많이 소모가 되고 일단 스트레스가 좀 많아요. 그렇죠. 저는 즐겁게 한다고 했는데도 이런 걸 보면 사실상 이제 좀 쉽진 않지 않을까. 이게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제 되게 이성적인 면이 좀 있는데 충동적이기도 하지만 아니 매우 이성적이세요. 네, 그래서 그냥 뭐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그리고 또 제가 워싱턴에 가지 않는 이상 네. 해볼 만한 거는 좀 나름 해봤다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주요 인물들 그러니까 일테면 뭐 지금 워싱턴 트럼프나 뭐 특파원이 아닌 이상이야. 트럼프나 뭐 김정은 뭐 뭐 우리 전 문 대통령 뭐 다 이런 분들 뭐 시진핑 리커창 얼마에 돌아가셨죠? 뭐 주요 원자바오 뭐 이런 주요 인사들 취재도 많이 해보고 기자로서 뭐 이렇게 더 뭔가를 더 해보고 싶은 건 이제 네. 후배들을 좀 잘 가르쳐주고 싶고 뭐 기획도 좀 연중 기획을 좀 많이 해보고 싶고 하긴 한데 사실 좀 PD의 영역이에요. 그 영역은 사실은 그럼 지금 이제 앞으로는 콘텐츠를 만드는 역할에 콘텐츠 좀 제작사로서 그쪽을 더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하고 싶은데 그건 모르죠. 뭐 제 앞일을 제가 이렇게 암에 걸릴지도 몰랐으니까. 뭐.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원래 이러기 전까지는 중국 전문 기자를 좀 하려고 했었어요. 준비를 했고. 사실 지금도 중국 전문 기자로 말씀하시기에 그러니까 아예 타이틀을 그냥 달고 인사이동 없이 그냥 좀 안정적으로 하고 싶어서 네. 우리 회사에 전문 기자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인사 변동 방어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어요. 그렇군요. 인사가 났을 때 거부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사실은 기자도 인사에 2년에 되게 한 번씩 민감하죠. 돌죠. 예. 그러니까 출입처를 어디에 배정받느냐에 따라서 네. 그 사람 앞길이 되게 달라지는 그러니까 사명감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업무 배정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 점이 좀 애매하죠. 예. 그렇군요. 김 기자님, 저희가 약간 이틀에 걸쳐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사실 오늘 준비한 기자 김진방이나 인간 김진방 얘기는 많이 하지 못했는데 그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의 연합뉴스 들어가실 때 입사하실 때 신혼여행 절반의 일정을 날리고 그거 재밌죠? 예, 들어왔다는 것만으로 이분이 어떤 분인가 충분히 이제 생각되고요. 지금 시간이면은 이제 듣는 청취자분들을 조금 안심시켜 드려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이제 치료 들어가시잖아요. 예, 내일 들어갑니다. 네, 그 치료 일정들 어떻게 되는지 좀 내일 말씀해 주세요. 이제 서울대병원 가서 항암제를 맞고 네. 요양병원으로 와서 이제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는 거의 좀 못 움직여요. 사실 좀 체력이 많이 붙이니까. 그 약이 굉장히 독한 거죠. 굉장히 독해요. 거의 뭐 독약을 들이키는 수준이에요. 거의 어쨌든 암세포를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좀 견디고 네. 소화기관이 이제 좀 돌아오면 막 먹죠. 2주차쯤.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를 얻고 활동을 좀 하고 네. 쉬는 기간 그러니까 한 열흘 정도까지는 이제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죠. 이제 뭐 글을 좀 정리한다거나 뭐
웹툰 콘티를 좀 본다거나 그리고 뭐 읽어야 될 책 같은 게 있으면 좀 중국 관련 일들이 좀 들어와서 외교 그런 외교책은 또 집중해서 읽어야 돼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여기 오면서 1시간 반 걸리거든요. 그때 읽어요. 그냥 이제 침대에 누워 있으니까 그때 하고 뭐 드라마 같은 거 보고 요즘 뭐 고려 거란 전쟁 재밌죠. 재밌더라고요. 네, 저는 재밌죠. 예. 아저씨가 되었는지 사극이 재밌더라고요. 아니요, 밀리터리 덕후들이라면 되게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는 너무 그런 재밌더라고요. 내용들이라서 예, 갑옷 재현에 약간 불만이 있긴 합니다만 뭐 난 그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정도면 네, 아닙니다. 그 정도면 매우 훌륭한 네. 이게 힘들어요. 고려가 네. 그러니까 삼국시대에도 유물이 꽤 남아 있고 조선은 정말 많이 남아 있는데 그렇게 고려만 유물이 다 그래요? 북쪽에 있었습니다. 아, 그치. 개경 서경이니까. 네. 우리 쪽이 별로 없어서요. 그렇구나.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지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치료까지 하면은 이게 지금 6차요? 4차. 4차. 2번이 더 남죠. 2번이 더 남은 거죠. 그러니까 4차 예. 치료하시고 이제 6차 치료. 6차 치료는 대충 언제쯤 끝날까요? 1월 중순이면 아마 스케줄상으로 그러니까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 방송이 나갈 금방에 아마 하지 않을까. 금방쯤이면 6차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가. 왜냐하면 5차를 12월 말에 음. 하거든요. 그러면 5차 지나고 3, 4주 뒤에 하니까 20에서 음. 25일 사이쯤 1월 20에서 25일 그렇군요. 사이쯤 하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들을 때쯤이면 그래도 힘든 치료까지는 어느 거의 정도 이제 끝나고 다 끝난 거죠. 몸에 네. 이제 마지막 음. 약을 넣고 이제 뭐 제주도로 한 일주일 서울에 쉬었다가 제주도에 가지 않을까. 네. 그래서 좀 이제 좀 한 달 정도는 진짜 휴양을 좀 하고. 좋습니다. 제주도에서 좀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가족들도 같이 가시나요? 아니 그냥 있을 때 뭐 며칠 다녀가는 건 가능한데 애들도 바빠요. 뭐 그쵸, 애들이 그쵸. 더 바빠요. 근데 1월이면 저보다. 방학 아닙니까? 이제 방학이니까 좀 오는데 학원 뭐 다니고 뭐 애들 이래가지고 학원. 저 이제 일단 혼자 내려가 있고 이제 지인들 음.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네. 지인들이 언제든 뭐 환영입니다. 오셔서 찾으세요. 저도 괜찮습니까? 아무나. 저도 찾아가도? 저 되게 사람 만나는 거 아니 좋아하는 그러시면 편이라가지고 저 정말 눈치 없이 놀러 오세요. 비행기에 네. 자전거 싣고 얼마든지, 갈지도 얼마든지. 몰라요. 전 좀 걸을 생각인데 얼마든지 오시면 돼요. 아니 제가 그 제주도 같은 경우라면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자전거로 인천공항까지 타고 가서 현지에서도 바로 그냥 그러니까 여행 때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비행기와 자전거밖에 없다.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제주도가 그거 하기 너무 좋거든요. 좋죠. 그러니까 제주 국제공항에서부터 바로 자전거 꺼내서 타기 너무 좋은 곳이라 한번 알겠습니다. 찾아가겠습니다. 꼭 오십시오. 인천 명물을 좀 몇 개 좀 사가지고 가서 뭐 얼마든지.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참고로 오늘 얘기 못했는데 저도 자전거를 한참 탔어요. 아이고 진짜로. 제주도에서 그러면 건강 회복되시면 그냥 가볍게 동네 한 바퀴만. 이 사고 낙차 때문에 지금 좀 자제 중인데 네, 맞다, 뼈만 맞다. 온전하다고 네. 이제 1월 4일 날 네. 정형외과 검진 받거든요. 네, 그렇다면 다시 탈 의향이 있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안전하게 타는 게 제일이죠. 맞습니다. 네. 김 기자님 저희 이렇게 2주 동안에 걸쳐서 해봤는데 어떠세요? 너무 즐거웠고 네. 이런 방송이라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저 그동안 방송을 너무 하기 싫어했었는데 반성하고 갑니다. 네. 뭐 저한테 반성하실 건 없고요. 그동안 불성실한 태도로 임했던 PD님들께 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분들이 굉장히 정상적이고 하신 분들이고요. 김 기자님 이상한 것처럼 저도 이상한 PD님 거니까 그러니까 세상에는 아주 드물게 그런 사람들끼리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연대가 잘 맞았던 거고요. 김 기자님과 2주 동안 4시간에 걸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작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기자님 건강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아지실 것이라 믿고요.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그렇게 된다 그러면 꼭 OBS 방송이 아니더라도 다른 플랫폼이나 다른 형태의 콘텐츠로라도 김 기자님과 여러 가지 재밌는 걸 만들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좋죠. 저도 이렇게 자기 예언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그게 아까 말씀하신 김 기자님의 징크스 만드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1년 반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네. 그때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까지 꼭 건강하시고 네. 치료 얼른 받으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PD님도 건강하십시오. 청취자 여러분들도 건강하세요. 적당 덕후 신년 특집 죽음이 다가와도 괜찮아 어떠셨습니까? 다음 주부터 또 새로운 신년 특집이 시작됩니다. 죄송해요. 주제도 거창합니다.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인류의 오랜 꿈 세계 평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이런 전쟁이 끊이지 않는데 더 큰 문제는 민간인에게 더 참혹한 전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신년 특집은 설날 특집까지 이어집니다. 좀 오래되겠죠? 누가 나오시냐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분이죠. 동북아 정치 경제연구소장 하승주 소장님. 적당히 좋아하면 누구나 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